10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오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안 오는 친구들은 모르겠다. 일단 오면 이어서 하기로 하고. 어서 와. 이름이 뭐지? 아, 채은이. 해강고 채은이.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요 특강은 작년, 재작년, 그 재작년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인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해운대 쪽이잖아, 그죠? 그래서 양원, 부흥, 신도, 해강, 센텀, 센령 뭐 이렇게. 어서 와. 그 학교들. 회원이 어서 와. 여기 지금 한 10명 신청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2명 앉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안쪽으로, 먼저 온 사람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출석 체크 좀 하고. 채윤이랑 혜정이 조금 늦을 것 같고, 좀 안 온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오면 이어서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인근 해운대 지역에 킬러 문항들 있죠. 그러니까 그 시험지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혹은 뭐 두 번째로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선생님이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이렇게 11개의 총 주제로 구성이 돼 있고 각 테마별로 유사 문항을 좀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이게 90분이니까 짧아서 모든 문제를 풀이할 수는 없고 이렇게 첫 번째 있는 메인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어떤 개념이 쓰였는지 좀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 옆에 있는 사이드 문항들을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그냥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 해설 있는데 해설이 없는 문항도 있고 해설이 있는 문항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해설이 있는 문항은 해설을 참고해도 되고 해설 없는 문항은 정답은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그래도 영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들 찾아오면 선생님들이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공부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합시다. 자, 이 특강을 하는 목적은 뭐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이상한 목적 말고 이제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등급이 이 문항 때문에 갈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부흥고 같은 경우에 여기 부흥고 시험 문제가 저기 뒤에 있거든요. 테마 9번인데요. 이 문제가 12점짜리 문제였거든. 소수령 마지막 문제였어요. 12점짜리 문제여서 이 문항을 전교에서 맞춘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100점이 한 명이었거든요, 작년에. 그 친구가 지금 이제 밖에 저 앉아 있던데 좀 전에 봤나 모르겠는데, 그 학생이 이제 이렇게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던 학생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대비가 안 됐냐면, 보통 우리가 고1 시험 준비하면 이제 고1 이제 교육청 모의사들 열심히 공부하잖아, 그지? 근데 그 문항을 학교 선생님들이 고2 시험에서 갖고 온 거야. 여기 지금 출처로 보면 알겠지만 고2 시험에서 들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필터링이 안 된 거지. 왜 그러냐면 문항이 바뀌어 있는데요. 여기 35번, 저 18페이지를 봐요. 18페이지에 35번, 36번 있는데 36번이 원래 고2 30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니까 이게 집합 문제처럼 보인 거잖아. 지금 보이죠? A, B 집합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중간고사에 이게 안 들어가겠지 하고, 이게 무슨 이렇게 문제 추출하는 프로그램에도 돌리면 이게 분류가 집합으로 나오거든요. 멍청하게. 이 집합 문제가 아니야. 근데 사실은 조금 그렇긴 한데 선생님들이 정말 잘 냈어. 이거를 살짝 이렇게 집합만 제외하고 고1 중간고사 수준에서 풀 수 있을 정도로 예쁘게 바꿔갖고 정말 출제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항 이런 것들을 대비를 실제로 시험 칠 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칠 거잖아. 곧 여러분들 이제 고1 작년 고1 뭐 6월, 9월, 11월 뭐 이런 것도 준비하겠지만 올해 고2, 3월 모의고사 있죠.
올해 고2 3월 모의고사를 보면 그 시험 범위가 수상하 전범위거든. 그 문항을 보고 그 안에서 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문제를 한번 골라봐. 그 있거든요. 한 28번 같은 거. 30번은 유리함수 문제라서 출제하면 좋은데 30번 유리함수 문제라서 이렇게 안 들어갈 거고 28번이 복소수 문제인데 그거 풀어볼만 할 거거든. 그런 거. 선생님 수업 중에 이제 그런 거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그런 거 다루고 이제 할 건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것들 다 해놓고 여러 학교에서 나온 기출 문항들이 돌고 돌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기서 나왔는데 내년엔 여기서 나오고 뭐 올해 양문에서 나오고 내년에 부에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돌기도 했고 이때까지 흐름들을 보면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출 이렇게 킬러 문항들을 같이 한번 쭉 다루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과감하게 무료 특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고 내일도 있는데 같은 수업일 거야. 그래서 스케줄이 되는 시간에 이제 들어와서 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았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냥 문제 풀고 땡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이 문항에 대해서 접근 방법이나 좀 다양한 이야기들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1번은 해여고에서 출제된 문항인데 이 문항은 처음 나왔을 때는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많이들 힘들었는데 이게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이제는 뭐 대충 뭐 어떻게 하는지 다 아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1번 문항을 보면 그 x의 n승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라는 것이 성립할 때라고 알려주잖아. 그죠? 이거를 알려주는 한 문항도 있을 거고, 안 알려주는 문항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알아야 돼, 이거는. 왜냐하면 교과서에도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이한 특정 교과서에는 이 xn승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왜 무슨 뭐 깊이 알아보기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코너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 수 있을 거고, 증명은 조립제법으로 하면 됩니다. 사실은 조립제법으로 하면 금방 되는데 뭐 어떤 내용인지는 대강 알 겁니다. 그리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이제 상황을 통해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자. 일단 그거를 모르면 못 푸니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몰라도 제시를 해줬으니까 풀 수 있겠죠.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문제당 칠판 하나를 아마 거의 다 쓰게 될 거니까 필요한 건 필기하고 이렇게 아니면 듣고 이렇게 합시다. 2021승 더하기 1984. 선생님 쓸 동안 풀어보지는 않아도 그냥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봐.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만났다면 나는 어떻게 접근했을까? 이것을 x 4제곱 3제곱 제곱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이게 이제 질문이거든요. 내가 시험 쳤는데 이거 문제 나왔어. 어떻게 했을까? 할 수 있을까? 솔직하게 이거 나왔으면 내가 이제 못 풀었을 것 같다. 그치? 대부분 윤희는 이거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했지, 그지?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시험 직전 아래 보면 요런 테마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쌤이 알려줬으니까 시험 나오면 맞춰라, 알았지? 알려줄 거니까 생각보다 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안 어려우니까 잘 봅시다. 뭘 이용해라 했냐면 그 여기 보면 뭐 n-1승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거를 왜 그 오메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제 이거 있으면 요 앞에다가 뭐 x 빼기 1 곱해서 x 세제곱 빼기 1 만들고 이런 거 있죠, 그죠? 그거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만큼 있으니까 이렇게 저만큼으로 나눈 나머지란 것은 이걸로 나눌 건데, 만약에 이 식이 이걸로 나누면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면 이렇게 4승이니까 하나 만들게요. 5승 빼기 1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적어 봅시다. 이렇게, 그지? 만약에 쟤를 이용해서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된다면 이걸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식을 얘로 나눌 건데요. 요 식의 x 하나가 x 5제곱은 1을 만족하는, 자, 얘를
만족하는 한 근인 거지. 한 근을 예를 들어서 얘를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얘를 만족하는 허근 하나를 오메가라고 하면 얘가 지금 오메가를 넣으면 얘가 성립하는 식이거든요. 요거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메가를 넣어도 성립하면 여기에 오메가를 넣어도 성립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x의 5제곱이 현재 1이라는 거야. 요 식을 보면서 x의 5제곱이 1이라고 생각하고 이 식을 변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위에 지수가 지 맘대로 써 있잖아.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지 맘대로 써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요 끝자리가 규칙이 있는 거예요. 끝자리가. 왜냐면 이게 5제곱이 1이니까 5로 나눈 나머지가 하나씩 존재하도록 세팅이 된 문제인 거야. 이거 먼저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2021승은 그냥 x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지.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x 5승이 1이니까 2020승은 5승으로 나누어질 거니까. 그죠? 이건 x 1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끝자리가 4니까 x 4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겠지? 여기는 8인데 그러면 나머지가 3이니까 x 세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옆에도 x 세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지. 여기까지 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예쁘게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거에다가 지금 내가 요거 쓴 거야. 이거 남았네. 맞니? 네.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정답이 나왔죠? 요게 정답이지. 이 식이면 내가 지금 얘로 나눌 거 아니었니? 네. 얘로 나누면 떨어지네. 몫이 1인 거고 요만큼 나누면 떨어지고 이게 차수가 얘보다 얘가 차수가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나머지로 충분하겠죠.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문항들은 여기서 좀 더하고 빼고 해서 하나 더 나눠주고 해야 되는 그런 문항도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이제 1-3번 같은 문항이 훨씬 좋거든요. 요것도 괜찮고 1-3번도 문제가 되게 괜찮은 문제니까 1-3번도 한번 설명을 할 거고, 이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나?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fx였어. fx. 그럼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 쓰듯이 fx를 이걸로 나누면 4제곱. 이걸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이제 원하는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나머지는 뭐 rx라고 씁시다. 얘는 이제 3차 이하의 뭐 어쩌고 되겠죠, 그죠? 근데 질문이 이 나머지를 묻는 거잖아. 그러면 이 친구가 0이 되는 뭔가를 여기 x에 대입을 하면 얘를 몰라도 나머지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게 아까 말했지만 얘가 0이 되는 게 이 오메가 이거의 한근 오메가를 여기다 넣어버리자고. 그러니까 f 오메가가 그 여기다 들어가면 그러니까 얘가 오메가 근이면 인수분에 대해서 이쪽이 이제 오메가 4제곱, 세제곱 요만큼 오메가 쓴 게 다 0이 돼버리니까 필요 없고 그게 이제 나머지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메가를 여기다 바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바로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을 쓰겠다는 거지. 오메가 5승이 1이니까 이건 그냥 오메가 되고 오메가 4제곱 되고 오메가 세제곱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여기서 얘네들이 오메가들로 돼서 얘가 0이고 남은 거는 이거 세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자, 이 정도 한번 얘기를 해주고 그 3번 있죠. 넘어가서 3번을 좀 다루어 볼게요. 아까랑 비슷한 스토리이긴 한데 이게 fx가 6제곱 세제곱 x 더하기 1이에요. 이거를 x-1로 나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 일단 1번 문제 r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뭐 나머지는 금방 구하죠. 1 집어넣으면 되니까 r은 4가 맞죠, 그죠? 이거는 뭐 문제도 아니고. 두 번째 qx를 이걸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게 질문입니다. 그럼 이제 QX를 만들어로 갑시다. x 6제곱 플러스 세제곱 x 플러스 1을 이걸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는 4라고 했죠. 요거는 식을 쓸 수 있겠죠. 요까지는 그냥 쓸 수 있을 겁니다. 4를 좌변으로 넘길게요. QX를 찾는 게 질문이니까 맞죠? QX를 찾아서 그 QX를 이걸로 다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QX를 찾으려면 이걸로 직접 나누면 되겠죠? 실제로 그냥 나눠도 돼요. 나눠도 되는데 만약에 차수가 엄청 커져가지고 얘가 6승이 아니고 한 18승 이렇게 줘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거든. 그렇게 주면 이거를 실제로 막 시험 시간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짓을 못 할 거 아니야. 직접 나눗셈을. 그죠? 직접 나눗셈을 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그러니까 얘가 차수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사실 조립제법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직접 나눗셈을 해도 되고. 근데 말했지만 이게 좀 크면 약간 불편하다 이거지. 근데 정말 모르겠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만 이거는 그걸 원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3이 보이죠? 이 3. 저 3을 이 미지수 3개에다가 한 개씩 줘요. 한 개씩 주자고. 그러면 x 6제곱 빼기 1, x 세제곱 빼기 1, x 빼기 1은 x 빼기 1의 qx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쓰면 각 항을 인수분해를 할 수 있고 각 항이 모두 얘를 가지고 있으니까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좌변이 이렇게 선생님이 천천히 할게요. 이렇게 5승, 4승 이렇게 아까 공부한 거 있지? 이렇게 되고 저기는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겠지. 이게 좌변이고 우변은 이제 이거의 QX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맞죠? 요거 이해가죠? 이 6승 빼기 1을 인수분해 한 게 이제 이거고요. 3승 빼기 1은 이거고 이거 이렇게. 그 양변 x 빼기 1로 나누자고. 이렇게 슉 나누면 뭐 저렇게 되겠죠. 그래서 Q가 사실은 이거 이 더하기 2, 1 이만큼이 Q예요. 근데 이거를 좀 잘 관찰을 해보면 QX를 정리를 좀 할 수 있거든요. 자, 요만큼이 지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세 개를 x 세제곱으로 싹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되고 여기는 이만큼이랑 이만큼이 있으니까 이제 두 개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뒤에는 이제 1만 하나 남겠죠. 이 구조가 이해가 합니까? 그지? 요만큼을 x 세제곱으로 묶어서 요만큼 썼고 남은 거 이거 있고 여기 있어서 두 개 합쳐서 이만큼 두 개, 그 다음에 1 여기 이거 약분하면 1 살아남을 거니까 요렇게 됐죠? 그래서 식을 예쁘게 적어주면 이거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그러면 QX를 이거로 나눈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되겠지. 네, 이렇게 답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도 무슨 이게 어떤 정해진 패턴 그런 거 아니고 결국 xn승 빼기 1을 인수분해한 꼴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충분히 많이 시중에도 있으니까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저거는. 그래서 어디에서 출제가 될지 모른다. 자, 그 정도 하고 윤이 몇 시에 가야 된다 했지? 안 가도 돼? 오케이. 먼저 가야 되면 부은 걷고 먼저 하려 했지. 자, 요거는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오늘 킬러 문항 중에 이제 뭐 난이도가 엄청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을 텐데 이 정도는 조금 쉬운 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항을 풀 텐데, 자, 요거는 그 고1 6월 모의고사 30번 2017년에 나온 30번 문제고 재작년에 해강고에서 킬러 문항으로 재작년이 맞지? 21년이면 나온 문제입니다. 서술형 마지막 문제였거든. 12점짜리 이것도.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길어. 그러니까 케이스를 5개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낸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한두 번만 연습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가만 있어봐. 여기 12점 돼 있는 이게 해강고 문제였고 실제 문제는 맨 마지막에 있는 8번 있죠. 8번. 이게 실제 30번 문제예요. 선생님이 30번 문제로 실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서 비슷한 문제니까 숫자만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풀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선생님 문제 쓸 동안 한번 읽어봐. 무슨 소린지. 2차 다항식의 합을 구하시오의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2차 다항식. 참고로 이 문항은 고쟁이 스텝 3에도 있습니다. 는 로 나누어 떨어진다. 문제가 그 2차 다항식 fx인데 그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2차 다항식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거를 싹 다 더한 거를 g라고 하자 이 말이지. 거기다가 이제 g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g1을 구하라는 거지. 그지? 2차 다항식 fx의 합을 gx라고 했을 때 문제는 이제 g1을 구하세요. 가 문제인 거거든. 그러니까 저게 몇 개인지라도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걸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케이스를 나눠서 가능한 거를 찾아봅시다. 일단 요게 가 조건이고 요게 나 조건이죠. 가 조건을 먼저 보자고요. 가 조건을 보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야? f는 1이나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갚는다는 표현이잖아. 그치? 1이랑 마이너스 1을. 자, 이거가 합집합인 거 알겠죠? 그러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서 0이면 얘가 0이든지 아니면 얘가 0이든지잖아. 근데 그 상황이 합집합 상황이란 말이야. 그 말은 1이랑 마이너스 1을 둘 다 근으로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놓치면 이 문제 어려웠던 게 그거거든. 그래서 그걸 안 놓치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여기다가 케이스를 다 적어 볼게요. 첫 번째는 fx가 x는 1과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상황이 있을 거고, 맞죠? 이게 둘 다 0이 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x는 1, 이거는 근인데 얘는 근이 아닌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얘는 근이 아닌 상황인데 밑에를 좀 읽어보면 밑에 줄 읽어보면 얘가 또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니까 여기다가 2를 넣으면 0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된다 뭐 그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이 또 있겠지. f에 얘를 넣으면 얘든 넣으면 만약에 여기서 이것만 근이라면 얘가 근이 아니면 다른 근이 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근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이걸로 나눠 떨어지면 어쨌든 여기도 f가 있어서 2나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상황일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서는 x가 만약에 2를 근으로 갖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짜게 되는 거지. 이 2를 근으로 가지면서 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근이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2가 되는 상황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이렇게 논리를 잘 펼쳐야 되는데,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단 말은 이 식에다가 2를 넣거나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이 된다는 소리인데, 첫 번째 케이스인 거야. 이게 2를 넣었을 때 만약에 0이면 여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넣으면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럼 근 3개 되니까 여기 한 개 이미 있는 상황이 대분류 2에 이거인 상황에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2를 넣었을 때 얘가 0이야. 오케이? 근데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여기다 넣어서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f2가 0 또는 f2가 2 혹은 f-2가 0 또는 f-2가 2라는 소리거든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1을 전제로 하나 깔아놓고 첫 번째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 말이야.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어떻게 f2가 0이면서 2야. 그지? 말이 안 되니까 이거라면 이 중에서 뭘 택하느냐인데 얘를 택하면 말이 안 된다고. 근이 3개가 돼서 1개, 2개, 3개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걸 택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게 이제 2-1번인 거야. 그 다음에 2-2번은 지금 전체는 x는 1을 해로 가질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2 말고 마이너스 2를 가자고. 그래서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를 해로 가진다면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어서 성립한 건데 그럼 2는 넣으면 안 되고 이걸 여기다 하면 안 되니까 F2가 2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상황이 이번 상황에서 두 가지로 또 분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총 지금 3개지? 하나, 둘, 셋. 그럼 또 있겠지. 어떤 상황이 있겠어? 이걸로 분류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걸로 분류를 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고 1을 근으로 안 가지는 상황이에요. 이때도 똑같이 분류를 똑같이 옮겨 적으면 돼. 2일 때 뭐 이거 혹은 마이너스 1일 때 F2는 2. 이게 케이스를 분류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따지면서 쭉 시간이 걸려도 직접 한번 쫙 써보세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케이스 분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3번이겠죠. 3번. 동그라미 3번이고 얘가 3-1번, 3-2번. 그래서 총 5개인데 이제 시작인 거야. 케이스는 다 저게 전부거든요. 저거 전부. 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당 이제 2차식을 만들어가지고 2차식 만들어가지고 식을 구해봅시다. 첫 번째는 쉬워요. 이 상황은 근이 다 확정이 됐으니까 여기서는 이거 말고 얘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번에 걸리는 거는 또 다른 근이 있으면 안 돼. 이쪽 말고 요거나 요거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F2가 0 또는 F-2가 0이다를 0이 아니고 2. 이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에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 fx를 지금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근 세팅은 다 했거든. 안 한 거는 2차 계수 세팅이란 말이야. 그 2차 계수 세팅을 이런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2차 계수 a 놓고 근이 1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차식을. 근 두 개를 이렇게 딱 쓴 상태에서 이제 f2가 2다 혹은 f-2가 2다를 할 건데 여기다가 2를 넣으나 마이너스 1을 넣으나 똑같습니다. 그지? F2나 F-2나 모두 3A인 거 맞습니까? 2 넣으면 그지? 3A인데 그 친구가 2여야 되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A가 3분의 2가 나와서 fx는 3분의 2의 x-1 x 플러스 1인 거지. 됐습니까? 이게 뭐라고? fx 내가 한 개 구한 거야. 이제 1번에 대해서 fx를 구했어요. 근데 질문이 gx의 합에다가 1을 넣는 건데 딱 봐도 얘는 1을 넣으면 0이죠. 그래서 얘는 일단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놓읍시다. 1번 했고요. 자, 2번. 2번은 근이 현재 1이랑 2가 근인 상황이니까 fx를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죠. a에 x-1, x-2 세팅하고 여기 f-2가 2다로 갑시다. 그러면 f-1을 해주면 마이너스 2를 넣어봐. 얼마죠? 12a인가? 얘가 2다. 그러면 a는 6분의 1이네. 그죠? 그래서 fx가 6분의 1에 x-1, x-2인데 살짝 눈치껏 여기다 1로 보면 얘도 0이야. 고맙네. 그지? 안 해도 돼요. 계산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요걸로 쓰겠습니다. 얘가 근이고 맞지? 얘랑 얘가 근이고 이거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a에 x-1 하고 x 플러스 2 할 건데 여기다가 f에 2를 넣었을 때 2를 넣으면 4a이고요. 2를 넣은 게 2야. 그럼 a가 2분의 1일 거고 여기다 2분의 1을 넣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fx를 구한다 치더라도 내가 뭔 말을 하려는 줄 알겠지? 이걸 구한다 치더라도 여기다 1 넣으면 빵이에요. 이게 g1을 물어서 이게 이제 좀 고마운 거야. 어차피 열심히 구했는데 이게 다 0이야. 그지? 이거 다 나중에 더 할 거라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5개를 더해서 1을 넣을 건데 빵빵빵해. 현재 구한 게. 그지? 4번. 이제 다 돼갑니다. 이제 요렇게 근 잡으면 되죠. 그래서 fx를 a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 잡고 요거 f 마이너스 2가 2다 하겠습니다. f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4a이고요. 이게 2다. 그러면 a가 2분의 1이고요. 오, 여기다가는 2분의 1을 집어넣고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얘는 1을 넣었을 때 0이 안 되는 놈이에요. 얘는 체크. 1을 넣으면 0이 안 되네. 그지? 자, 이제 5번. 마지막 상황 fx를 5번 상황이 요거죠. 그죠? 근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a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하고 f2는 2다.
2 넣으면 6, 아, 여기 12a. 12. 얘가 2다. 그럼 a가 6분의 1이고요. fx는 또 요것도 0이 안 생기겠네요. 자, 요게 fx. 요렇게. 이 친구들은 1 넣으면 다 0인데 여기는 1 넣으면 0이 아니라서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건 이 두 개다 이거죠. 그래서 1을 넣어주면 앞에는 마이너스 1이고요. 더하기 1 넣으면 2랑 날아가서 마이너스 1 남은 겁니다. 여기다 1 넣으면 1이야. 여기다 1 넣으면 2 곱하기 3이고 6으로 나누면 1이잖아. 빵이야. 실컷 구했는데 답이 0이야. 와. 어렵죠,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 어렵고 이런 게 아니고 말했지만 케이스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분류를 잘 해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혹시 출제되면 이것도 뭐 그 시험 범위에 만약에 이게 들어간다면 안 나오라는 법 없거든요. 좀 잘 봐주면 좋겠고 연습할 수 있도록 옆에 뭐 문제를 서너 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풀어보면 좋겠다. 그 다음에 3번 주제로 갑시다. 이런 속도로 하면 다 하겠나? 빨리 해야 되겠다, 그지? 5번이 좀 길어서 그렇지 나머지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그럴까? 요거는 이제 2020년 6월 30분 문제고 그 부운고 재작년 부운고의 기출 문제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보면 지금 형태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이게 그 왜 오른쪽에 있는 10번 형태 있죠. 10번 형태의 문제가 그러니까 5페이지에 있는 10번 형태의 문제 30 이하의 자연수 요거 있죠. 그죠? 요 형태가 시험에 나왔고 요 형태가 모의고사 기출 그대로의 형태예요. 근데 왼쪽 편 9번 형태가 조금 비슷한데 약간 느낌은 조금 다르긴 한데 비슷해. 그래서 두 개 다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선생님은 9번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30 이하의 자연수 mn 30 이하의 자연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m승 더하기 n승이 이게 빵이 되는 순서상 mn의 개수를 한번 찾아볼래? 이게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선생님 뭐 이렇게 설명을 뭐 하나 할 건데 쟤를 생짜배기로 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냥 계산을 해서 풀 수도 있어요. 계산해서 풀면 일단 얘는 이제 간단히 좀 해야 되는 친구잖아요. 뭐 실수화를 하든 뭘 하든 간단히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아마 이렇게 될 거거든요. 실수화를 하면 이렇게 되고 이 친구는 좀 예쁘게 이렇게 바꿔놓을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보기 편할 겁니다. 얘 실수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바꾸면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이제 이 친구는 뭐냐? 이거는 좀 많이 봤지? 그 원래 복소수 문제 풀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랑 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 친구랑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이 친구랑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 친구랑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 친구들은 나오면 무슨 실수하고 앉아있고 이러면 공부가 덜 된 거야. 보자마자 얘는 뭐다라는 게 바로 다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친구는 세제곱하면 1이 되는 친구고 이런 친구는 6제곱하면 1이 되는 친구고 이 친구는 그냥 i잖아. 요거는 그냥 i하고 같죠? 이 친구는 마이너스 i하고 같은 거고 얘는 제곱하면 i가 되는 놈이죠. 그죠? 제곱하면 i니까 이 친구는 8제곱하면 1이 되는 놈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8제곱하면 1이 되는. 이렇게 규칙성을 이게 알려져 있는 거는 알고 있어야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직 잘 안 잡혀 있다면 한번 거듭 제곱을 해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진짜 모른다면 시험에 이거 닥쳤을 때 이거 몇 제곱씩 해서 맞추고 있다고 그러면 풀 수 있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 그래서 좋지 않고 그냥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고 가야 돼요. 3제곱하면 1이 되는 놈, 이거는 6제곱하면 1이 되는 놈. 그걸 이용해서 풀어도 돼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얘는 8제곱하면 1이니까 이렇게 뭐
만들어 갈 수는 있는데 그 얘도 그 여기 m에 1, 2, 3, 4 이렇게 넣으면 얘가 이제 변하는 모습이 보일 건데 그거랑 이거 더해서 0이 되는 mn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찾을 수 있는데 그 찾는 풀이 말고 좀 색다른 풀이를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들어주세요. 어떤 복소수 a 플러스 bi를 좌표에다 대응을 시킬 수 있어요. 좌표화를 시킬 건데 좌표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면 x 좌표를 a로 y 좌표를 b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원 하나 그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i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i라는 놈이 있으면 얘는 이제 0 플러스 1i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0,1 이 자리가 i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i라는 놈은 이 놈은 0,-1에 대응해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i 자리예요. 여기까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0i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0 해서 이 자리가 마이너스, 이거 당연히 마이너스 1 맞잖아. 이게 반지름이 일자리 원입니다. 여기 1이라고 생각할게. 그러면 i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i, 여기가 i 제곱, 이거 i 제곱이죠. 이게 i 세제곱이잖아. 여기가 i 4제곱이죠. 신기하죠, 그죠? 이렇게 삥삥 돌아요. 그러니까 거듭 제곱을 할수록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증명은 좀 어려운데 그게 대학 과정이거든요. 이게 거듭 제곱할수록 회전을 하는 거야. 자, 요 개념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1승, 2승, 3승, 4승 이렇게 빙빙빙 돌아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한번 놀아볼게요. 자, 저거는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i지. 2분의 1,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을 대응을 시켜봅시다. x좌표, y좌표 똑같으니까 이렇게 y는 x를 그어가지고 요 점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에요. 맞나? 이거 제곱해서 더하면 1이니까 원 위에 점 맞고 요 점 딱 맞죠? 그러니까 이 45도 이 친구는 원래 위치가 이 자리야. 그러면 이 친구를 제곱을 하면 아까 이제 루트 2에 1 플러스 i가 있는데 얘를 제곱을 하면 분모 2고 분자는 이게 사라지고 2i 이렇게 돼서 i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곱하면.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면 얘가 여기에 가는 거 맞잖아. 선생님이 거듭 제곱할 때마다 이 각도만큼 회전을 한다고. 그래서 이 각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1승, 여기 2승, 3승, 4승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쪽에도 이렇게 그어 놓을게.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얘는 8제곱하면 여기 1자리에 오는 친구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겠습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풀면 돼요. 그 어떻게 풀 거냐면, 자, mn이 자연수니까 여기다가 막 자연수를 했을 때 상식적으로 저 m이 홀수면 안 되겠지. 홀수면 안 돼요. 왜냐면 홀수면 여기나 여기에 오니까 이거를 거듭제곱해서 0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이 1이거든. 만약에 n이 1이야. n이 1이면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일 때 얘가 0이 되려면 얘는 이 자리에 와야 된다고. 그치? 이 자리에 오려면 최초의 m은 2고 여기 m 말이야. 이 제곱하면 여기 오잖아. 그 다음 m은 8개 더해져서 여기란 말이야. 10이야, 10. 한 바퀴 돌면 8제곱이 필요한 거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해보자 이거요. n이 만약에 1이면, 그죠? n이 1이면 이 친구는 처음에 2, 여기 제곱, 여기서 이제 1승, 2승 하면 여기니까 n이 1일 때는 이 자리니까 이 자리를 더해서 상쇄를 시키려면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m이 2면 즉 루트 2분의 뭐 이 친구를 제곱하면 여기니까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해서 8칸 더해서 다시 이 자리에 오려면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8, 26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렇게 세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거 수업 준비할 때는 m을 기준으로 분류했는데 지금 n을 기준으로 분류해서 하고 있는 거야. 그 자기 마음이지 뭐. 뭘 해도 되고. 만약에 n이 2라고 칩시다. 이게 n이 2면은 마이너스 1 자리에 올 거 아니야? 요 자리에 왔거든요. 요 자리에 요 뒤에 이 친구가 이 자리에 오면 더해서 0 되려면 이 자리에 와야 되지. 그럼 저 m의 입장에서는 4부터 그 다음에 8 더해서 12
4가 아니고 8부터죠. 그죠? 8부터. 여기 1승이 여기니까 8, 그 다음에 16, 24, 32, 이것밖에 없네.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도대체 규칙이 있겠죠? 규칙이 없겠니? 왜냐면 이게 4의 배수를 기준으로 도는 거니까 조금만 하면 됩니다. n이 3이야. n이 3이면 이게 3이면 뭐죠? 어디에 와야 돼? 저 세제곱하면 i야? 마이너스 i의 3승은 i인가? 맞지? 요거는 i 맞죠? 그래서 n이 3이면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이 자리에.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자리에 와야 뭔가 해결이 되는 거죠. 저 자리에 오려면 m의 입장에서는 최초가 6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6칸이죠. 1, 2, 3, 4, 5, 6. 그죠? 그 다음에 8씩 더해주면 돼. 그럼 14. 그 다음에 8 더하면 22, 30. 자, 여기는 30까지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4일 때. 4일 때는 저거는 1 자리에 와야 되니까 요 자리에 와야겠네. 앞에 게. 그러면 처음에 4,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20, 28. 이렇게 되죠. 얘가 반복이 되는 거야. 맞죠? 지금 한 세트가 여기까지 한 세트인데, 맞죠? 한 세트 여기까지인데 지금 몇 개죠? 15개? 7개, 8개니까 한 세트에 15개거든? 근데 몇 세트가 있게? n이 4까지 했을 때 이건데 7세트 있겠지? 28, n이 28까지. 그러면 n이 29일 때 n이 30일 때니까 여기다 7 더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지? 그래서 105에다가 7을 더해서 1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건 30분 문제라서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원래는 MN을 본인이 뭔가를 잡아서 이렇게 규칙 찾아서 풀어야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을 이걸 복소평면이라고 하는데 저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거듭적에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건 좀 연습을 해주면 얻는 게 맞을 거거든. 그래서 좀 한번 집 가서 한번 열심히 한번 연습을 해주고 됐죠? 넘어갑시다. 4번 주제.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이제 못 들어봤을 거란 말이지. 이런 거 이제 그래요. 하여튼. 어, 4번은 이제 작년은 모르겠고 하여튼 최근까지도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왔던 주제입니다. 이게 지금 2020년에 양원봉 다 나왔고 작년만 해도 이제 여기 이쪽 지역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국에서 정말 기출이 많이 되는 문제거든요. 요 문제는 그 모의고사 21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의고사는 21번과 30번이 킬러잖아, 그지? 그래서 객관식 킬러 문제였고요. 요거는 일단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봐요. 문제가 좀 해석하는데 어려운데 하다 보면 그냥 쭉쭉쭉 계산하면 됩니다. 일단 한번 봅시다. 선생님 쓸 동안 한번 문제 이해해 보세요. 1차 함수 아니네 hx 접하는 두 2차 함수 F랑 G가 있어요. EX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고 F랑 H의 근은 알파고 C랑 H의 근이 베타다. 그냥 요약하면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고 알파 대 베타가 2대 1이다. 그런 얘기고 교점 중에 X좌표가 베타 그러니까 fx equal g의 교점 중 이렇게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놈이 t일 때 이 말이죠. 이 말일 때 t 나누기 베타가 얼마냐. 이게 문제가 어려운 게 너무 뭘 안 알려주고 미수가 너무 많아요. 겁나 힘들거든. 근데 이제 이게 이 문제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2차 방정식,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을 쓸 때 근을 기준으로 뭔가를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좀 이론적 배경을 얘기를 하면 만약에 fx가 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칩시다. 네. 그 이 말은 이제 만약에 a가 양수라면 뭐 이런 표현이겠죠? 이 상황을 식으로 쓰면 이 표현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fx고요. 여기 예를 들어 y는 3이야. 여기 만나는 점이 여기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여기 식을 어떻게 쓸 거야? 이런 식을. 굳이 좀 쓰자면 최고차계수는 a에 알파랑 베타가 근이면 좋겠는데 근이 아니고 그걸 넣으면 3이 된대. 이 말인 거잖아요. 알파를 넣어도 3이고 베타를 넣어도 3이고. 이거를 이 3을 저쪽으로 넘기면 fx 빼기 3이 뭐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fx 빼기 3이라는 어떤 새로운 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두 함수의 차로 만들어진 차함수라고 하는 거거든. 그죠? 차함수는 어떤 두 개의 함수의 차의 입장에서 근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f랑 g의 교점, fx라는 이차 함수랑 뭐 gx라는 이차 함수의 교점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주면 우리가 이렇게 연립해서 풀 거잖아. 연립해서 푸는데 원래 풀 때 이렇게 해서 g 넘기고 는 0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하고 있었던 행동이란 말이야. 그 행동을 그대로 이 문제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이쪽 요거 이 줄을 읽으면서 식이 하나 떠올라야 돼요. f랑 h가 지금 읽어보면 h가 두 함수에 각각 접하거든요. 맞죠? 그림을 그리고 그럴 생각은 안 해도 돼요. 물론 그리면 좀 편리하겠지만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h랑 f가 서로 접한단 말은 중근을 간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분이 알파면 저게 중근이지 뭐.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쓰면 돼요. fx 빼기 hx는 최고차 계수가 2니까 2 쓰고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고. 끝이야 이게. 이게 끝인 거지. 이게 끝인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이제 x축이랑 어떤 fx 접할 때 여기가 알파면 그냥 이거 완전 제곱식이지 뭐 하고 이렇게 쓰잖아. 똑같은 겁니다. f랑 h 이거 2차 함수 1차 함수 굳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여기가 알파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알겠죠? 여기가 f고 여기가 h고. 그러니까 이걸 차 함수로 써버리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g도 마찬가지. gx랑 hx를 했을 때 최고차계수 4에다가 x-베타의 제곱입니다. 뭐 이 얘기죠. 여기까지. 이 작업을 하면 그 다음에 풀 수 있어요. 이 작업을 생각을 못하면 못 풀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 문장을 읽어봐. 이거의 교점을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빼면 되겠지. 그래. 빼는 순간 좌변이 fx 빼기 gx가 되고, 맞죠? gx에서 fx를 뺄게요. 최고차가 양수인 게 좋잖아. 그래서 이렇게 뺄게. 그러면 h는 사라질 거고, 그지? h는 몰라도 사라질 거고, 여기서 이거 빼면 되지. 뭐 그러면 열심히 적어봅시다. 이렇게. 이 문제가 조금 꼬롬한 게 계산이 들어 보여. 나는 좀 잘 하고 싶은데 계산이 들어 보여서 이게 다른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면 이 계산이 좋거든요. 왜? 여기가 4인 거를 이렇게 둘 수 있겠죠. 2x 빼기 2베타의 제곱으로 둘 수 있다고. 여기가 1이면 그냥 이렇게 해서 합차로 밀고 나가면 답이 인수분해가 금방 되는데 이게 루트 2라서 이게 불편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좀 힘들지만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다 전개해서 인수분해 해도 되는데 이게 편할 거야. 해보시면. 자, 그래서 이거를 합차를 써보겠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더해서 하나 쓰고요. 더해서 쓰면 2 플러스 루트 2의 x에다가 마이너스 우와. 이렇게 쓰면 됩니까? 이거 두 개를 선생님이 더해서 썼는데 더하면 이게 맞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더해서 쓸 거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썼고 요거 더하기 요거를 쓰면 요거 더하기 요거를 쓸 건데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으려면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서 쓸게요. 2 마이너스 루트 2의 x 써주고
여기서 요걸 빼서 쓰면 마이너스로 열어놓고 2베타 마이너스 루트 2알파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게 fx와 gx의 근이에요. 인수분해한 상황. 맞아야 될 텐데. 뭐 좀 이상하다. 됐죠, 그죠?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쓰고, 이제 이 근, 그러니까 요거의 교점 중 요 사이에 있는 거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안 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문제 나와 있잖아, 그지? 이게 알파가 2베타라는 소린가? 맞니? 알파는 2베타라는 소리니까, 알파 자리에 2베타를 넣을게요, 여기. 2베타 넣으면 2루트 2베타 되나? 이게 2루트 2베타 이렇게 쓰고, 여기도 2루트 2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근을 구해봐요. 2 플러스 이게 계산이 더럽다고 그랬잖아 선생님. 별로 마음에 안 들던데 이렇게 될 거고 하나는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알파랑 베타 사이에 얘네들이 t야. 얘가 t일 수도 있고 얘가 t일 수도 있는데 둘 중에 뭐가 t냐가 질문인 거지. 대충 눈치 깠나? 아직 모르겠니? 어떤 게 될 것 같아? 이쪽이 사이에 있는 값이야? 맞아? 어떻게 알지? 그냥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오디? 그래, 답은 이게 맞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하면 될까? 양음을 생각을 해볼래? 양음? 이거 양수계, 음수계? 이거 음수죠. 베타는 양수인가 음수인가는 알 수 있나?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베타로 묶이고 얘도 베타로 묶이는 상황이잖아. 그죠? 얘도 베타로 묶을 수 있고 얘도 베타로 묶을 수 있는데 얘가 얘보다 크죠. 맞니? 그러면 t가 그러니까 요거 한번 봐봐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걸 데리고 와서 2 플러스 루트 2분의 2 플러스 2 루트 2의 베타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1보다 작은지 큰지만 따지면 되나? 뭐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아닌가? 루트 2의 베타. 이쪽인가를 어떻게 따져보면 되죠? 이 답은 금방 나와요. 왜냐하면 질문이 이 둘 중에 하나가 t야. 그죠? 둘 중에 하나가 t인데 왼쪽이라면 이게 t니까 이거를 베타로 나누세요 하니까 얘를 구하세요가 질문이 되는 거고 만약에 오른쪽일 것 같으면 이게 이제 2 마이너스 루트 2의 뭐 2 빼기 2 루트 2의 베타 이게 t라면 얘를 베타로 나눈 값이니까 얘를 구하세요가 답일 거야. 계산해보면 얘는 루트 2가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계산해봤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는 t가 이거냐에 대한 얘기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 보기에 있는 답을 고르면 이제 1번이 맞겠는데 저 값이 베타보다 작다라는 것을 좀 밝히면 좋겠는데 어떻게 밝혀주지? 이게 t가 루트 2베타라는 소린데 맞죠? 그러면 여기가 알파가 2베타니까 이 등호가 이렇게 되는 게 맞네요. 그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그 문제가 x좌표가 이게 지금 이 문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소를 그러니까 16번이랑 15번의 차이가 뭐냐면 16번은 분명히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 근데 15번은 알파 베타 대소가 없네. 그러면 이게 맞는 거죠. 대소가 없으니까 지금 사실은 얘가 더 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베타 루트 2베타 여기 알파는 2베타
이렇게 돼야 대소가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나 봐. 문제에서는 그냥 베타와 알파 사이의 t라고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잡았는데 문제를 잘못 적었는데 이 사이에 어디에 t가 있어요. 얘가 큰지 얘가 큰지는 몰라. 모르는 상황에서 그 t라는 값을 이 사이에 두려면 여기가 루트 2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 마이너스면 이상하잖아. 그지? 마이너스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얘가 2베타인데, 얘가 베타인데 중간에 있는 이놈이 마이너스 2베타면 요거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2베타면 이거 말이죠. 마이너스 루트 2베타면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지. 저 사이에 없겠죠. 요 두 개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거 아니고 이게 답이었고요. 그 16번 문제는 알파 베타 2대 3이고 이게 개수가 뭐 1, 4니까 이쪽에 훨씬 계산이 쉬울 거거든. 그래서 보통은 이쪽이 좀 계산이 쉬워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계산이 어렵게 문제를 바꿔 놓은 거야. 이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선생님이 다른 데서 가져왔는데 실제로 나왔던 문제는 계산은 조금 괜찮았습니다. 많이 안 어려웠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기도 뭐 선생님 비슷한 문제 막 내놨죠. 그죠? 이거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을 꼭 해줘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5번. 자, 이거는 이제 뭐 최근에 계속 나왔던 문제고 늘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아마 너무 유명해서 다들 잘 할 텐데 한 번만 더 빠르게 복습을 합시다. 이거 이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있어요. 알파 베타가 있고 fx가 x제곱 플러스 mx 더하기 n 있고요. f에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5고 f의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5베타 마이너스 5일 때 m 곱하기 n을 구하시오가 질문이고요. 자, 요런 문제는 일단 이 두 가지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있는 값들이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아이들이 1차가 되어야 돼요. 1차. 그리고 1차도 뭐 너저분한 1차 말고 딱 하나로 뭐 알파면 알파, 베타면 베타 그런 식으로 변형을 해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하고 얘가 변수가 맞아야 돼. 현재는 변수가 맞는 상태인데 이걸 변형하다 보면 변수가 안 맞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자, 보통은 여기를 제곱으로 주는 경우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변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뭐 베타가 붙어 있고 알파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얘를 해결을 해줍니다. 맞죠? 두근의 곱을 이용하면 얘가 알파로 바뀌어서 이쪽으로 보내서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뒤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20번은 이런 꼴이니까 이런 꼴로 이해를 해주면 되고 여기에 거듭제곱이 되어 있는 꼴이 있거든요. 이 거듭제곱이 되어 있는 꼴은 보통 이렇게 예쁘게 식이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해볼 건데 이건 되게 특이한 방정식이죠. 그래서 일단 근계수를 좀 쓸 건데 이거 베타라고 해도 되지만 이거를 그냥 선생님 이렇게 쓰겠습니다. 켈레 근을 갖겠죠, 그죠? 이렇게 두 개 다 허근인데 이렇게 근을 가질 거고 이 친구는 왜 알파 세제곱이 1 되는 친구잖아. 그까지도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세 개 이용해서 풀 건데요. 이 세 개를 이용하면 만약에 얘가 알파 세제곱을 알파 제곱 곱하기 알파로 놓는다면 이렇게 놓는다면 그죠? 이렇게 놓는다면 얘를 알파의 바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걸 이제 여기에 있는 베타가 알파 바인 상황이거든요. 이 두근의 곱이 1이니까 이걸 이렇게 쓴다면 요 알파 제곱이 알파 바다. 즉 이 상황에서는 이게 베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 식을 바꿔서 쓰면 f의 베타가 마이너스 5알파 빼기 5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2차를 1차로 바꾼 작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요거를 쓴 겁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쓰면 이게 선생님이 그냥 켤레로 써서 그렇지 사실 알파 베타가 1 뭐 이런 거니까 요거랑 요거를 섞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알파 제곱이 베타다. 그래서 베타로 바꾸고 밑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은 했습니다. 가로 안을 하나의 문자로 두기. 그 다음에는 요 두 개의 변수를 맞추기만 하면 되죠. 그 두 개 변수 맞추는 작업은 두근의 합으로 처리합니다. 자, 여기서 두근의 합 저렇게 썼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이니까 여기에 있는 알파를
넘기면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양변에다가 5를 곱할까? 그럼 5알파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베타가 되지.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썼습니다. 이게 5알파야.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5베타겠죠. 그럼 다 썼네? 정리하면 F 알파가 5알파고 F 베타가 5베타니까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이 두 개의 관계식을 가지고 fx를 쓸 수 있죠. fx는 이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서 뭐 얘하고 교점 관계를 쓰는 식하고 똑같은 식이란 말이야. fx 빼기 5x라는 식을 잡았을 때 그때의 근이 알파랑 베타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여기는 빵 되고 이거 5알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다 베타를 넣어도 5베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작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다 했네요. 그치? fx는 이거 더하기 5x인데 이게 요거죠. 요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였으니까 이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되는 거고 요거 넘어와서 플러스 5x 해주면 원하는 정답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mn 더하면 더하라 했나? 곱하라 했나? 답은 6인가요?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작업까지만 하면 그 뒤에는 아마 여러분들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작업 만드는 게 룰이 가로 안을 1차로, 그 다음에 같은 변수로 변형. 그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항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3번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이제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요. 이제 작년에 이제 해강고 시험이 좀 어려웠거든. 이상하게 어려웠어. 요 동네 시험 중에 거의 제일 어려웠어요. 작년 해강고 시험이. 그래서 올해는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뭐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23번. 이거 얘는 뭐 한번 해봅시다. 우선 얘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 꼭지점이 1,2인 상황이고요. y절편이 3이네요. 3 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러니까 대칭성을 띠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여기가 이곱방이고, 자 이렇게.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질문이 뭐냐면 a 빼기 2분의 1에서 x가 a 더하기 2분의 1. 자, 중요한 건 이 간격입니다. 간격이 중요해요. a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a는 몰라도 이 정의역 간격이 1간격으로 좌우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1간격으로 움직일 때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을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자, 그죠?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으면 뭘 먼저 체크하는 게 맞냐면 이 간격이 1이잖아. 그지? 딱 간격이 1이면 요 한가운데 이 x를 여기다 딱 두고 센터에 딱 두고 여기를 체크해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2분의 1에서 2분의 3. 이 간격이 딱 1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x 한가운데 딱 좌우 대칭이라서 이 간격이 이 높이가 같게 나오는 상황을 한번 고려를 해보라고. 같게 나오는 상황. 근데 안 해봐도 이렇게 같게 나오면 이 함수의 정의역 범위가 요 사이에 들어있을 때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값의 차가 절대로 4가 될 수 없잖아요. 이 상황은. 아니 이 차이가 1인데 어떻게 이 차이가 4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간격이 이렇다면 이 정의역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보라는 거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따져도 돼요. 뭘 안 따져도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a 빼기 2분의 1과 a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간격 1간격일 때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가 되는 이 간격이 이 세트가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이렇게 하나의 물체 하나의 어떤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시다. 간격이 1인 시스템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저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해서 이 최대와 최소의 차가 커지겠죠. 그지? 엄청 커진 상황에서 이쪽으로 쭉 당겨오다 보면 어느 순간 4가 되는 순간 딱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점점 간격이 줄어서 4보다 작아지다가 이쪽 편에서 4가 되는 순간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양쪽에 하나씩밖에 없는 거야. 그걸 판단한다면 한 번만 구하면 대칭성에 의해서 자동으로 나머지가 잡히는 거야. 그지? 네.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축이 1인 상황에서 현재는 요 값인데 이 값을 넣은 게 최대, 이 값을 넣은 게 최소인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쪽에서 최대 최소의 차가 4인 게 어딘가에 존재했다면 반대 방향에도 존재할 건데, 맞지? 반대 방향에도 여기에
최대 최소의 차가 4인 게 존재할 건데 그때는 여기가 a 빼기 2분의 1이고 여기가 이제 a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요 함수값에서 요 함수값을 뺀 게 살 거고 어떨 때는 요 함수값에서 요 함수값을 뺀 게 살 텐데 만약에 이거 하나만 구하면 이 x는 1의 대칭이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얘를 금방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선생님의 논리입니다. 하나만 계산하자 이거죠. 이거 한쪽만 계산할게. 자 그러면 이쪽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이니까 그 이쪽이 되려면 요 값이 1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a가 2분의 1보다 작은 상황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얘가 얘보다 작은 왼쪽에 여기 왼쪽인 상황에서 계산해보면 f에 a 빼기 2분의 1에다가 빼기 f에 a 더하기 2분의 1이 4다 이렇게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요걸 넣은 거에서 요걸 넣은 걸 뺀 게 4다. f가 이 함수를 f로 합시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죠? 그럼 해볼게. a 빼기 2분의 1의 제곱 빼기 2에 a 빼기 2분의 1 플러스 3 세로로 쓸게요. a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빼기 2에 a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뺄 건데 그 결과가 4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로로 빼는 이유는 단순해요. 이거를 가로로 전개해서 쓰면 다 전개한 다음에 다시 묶어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좋아요. 3도 없어지고 합차로 예쁘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빼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요 항을 뺀 거야. 그다음 마이너스 2로 묶어놓고 a 빼기 2분의 1에다가 빼기 a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고 3은 없어지는데 이거 빼면 4다. 이거 풀면 되는 거잖아. 그죠? 오 이거 좋아 이거 얼마나 좋아. a 사라지고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요 가로 안에가 마이너스 1이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2가 넘어가면 결국 얘가 2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a만 찾으면 되니까 저게 2예요. 다시 한번 합차로 이렇게 하나 주고 이렇게 하나 주고 이게 2다 이렇게 지을게요. 자 2분의 1 사라지고 앞에는 2의 2. 이 뒤쪽에는 a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 이상한데? 플러스였구나.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자, 이게 2다.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까? 네. 맞나? 아닌데. a가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이다, 그지? 마이너스 1 돼야 이게 되죠? 됐네. 요것도 만족하고. 현재 a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이에요. 그지? 마이너스 1. 그러면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황 아닙니까? 맞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 더하면 이 상황인데 요거를 1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요 값이 나와요. 여기가 지금 x는 1이잖아. 대칭성에 의해서 간격이 2분의 3이니까 2분의 3만큼 더 가면 여기가 2분의 5거든. 맞죠? 그러면 a는 3이겠네. 3 빼기 2분의 1이에요. 그죠? a는 3. 그래서 이 두 개가 정답이 돼요. 곱하면 마이너스 3이네. 맞죠? 생각보다 어렵죠. 이것도 이렇게 잘 잡고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7번 할게요. 7번은 좀 쉬우니까 이렇게 테마 7번입니다. 14페이지에 27번 문제. 거의 다 돼가죠.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자, 27번 문제고요. 자, 요거 문제는 해강고 내나.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교과서에 나온다기보다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이긴 한데 이게 이차 함수 자체를 묻는 정말 스탠다드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선지를 하나도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전부 다 가나다 조건이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너 fx 있고 F3을 구하세요가 질문이고 가나다 조건이 있어요. 자, 일단 가조건은 이렇게 줬는데 이거 뭐 하라는 소리지? 이차 함수에서 이 조건은 제일 중요한 조건이죠. 그죠? 이 조건은 x는 2의 그러니까 fx가 함수 fx가 x는 2의 대칭이라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이제 약간 이런 얘기야.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예를 들어 x는 2가 있거든요. 이 함수가 fx인데 그 x 2에 대해서 x만큼 이 x는 이미 x입니다. 그러니까 2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뺀 함수값이랑 2에 대해서 얼만큼 더한 함수값이 항상 같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만큼 가서 이만큼이 x야.
그러면 여기가 2 플러스 x 자리겠죠? 그럼 여기 좌표가 f의 2 플러스 x가 될 거 아니야. 똑같은 간격으로 이만큼 x를 빼요. 그럼 여기가 2 마이너스 x일 텐데 그때의 이 좌표 값이 여기가 이제 f의 2 마이너스 x일 건데 내가 x를 얼만큼 잡아도 2를 중심으로 더하고 빼준 그 함수 값이 같다는 소리니까 여기 2의 대칭이라는 소리예요. 이거를 일반화 시켜서 쓰면 이 얘기죠. f의 a 마이너스 x 이퀄 f의 a 플러스 x가 성립하면 요게 성립하면 이게 x는 a의 대칭이라는 소리야. x는 a의 대칭이다 라는 소리고 이거를 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2a-x 이퀄 fx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왜 똑같은 표현이냐면 여기 x 자리에 뭐 x-a 이런 거 넣으면 돼요. 양변에 x-a를 넣으면 요 식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쓰면 그래도 친구들이 잘 알아본다. 2의 대칭이네. 축이 2구나 라고 쓴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쓰면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 쓰면 못 알아봐요.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저것도 그지? 여기 4-x라고 적은 거야. 글씨가 좀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 두 개 더하면 4제 x 사라지고 요것도 두 개 더하면 4잖아. 그지? 더한 값을 반으로 반띵한 값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합이 일정한 상황입니다. 그지? 합이 일정한 상황은 축을 알려주는 거야. 차가 일정한 상황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차가 일정한 상황은 주기를 알려주는 거야. 그 주기가 4라는 소리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도 고1에서는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주기함수 자체가 이제 고2좀 가면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라. 근데 혹시 몰라? 알아둬야 되고. 하여튼 대칭성을 알려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있는데 x는 2의 대칭이면 다 알려준 거잖아. 축을 알려준 상황이잖아요. 근데 현재 아직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몰라. 2차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두 개 다 세팅해놓고 이제 갑니다. 이렇게 세팅해놓고 여기 축은 2야. x는 2. x는 마이너스 2. x는 2. 그래서 fx를 한번 잡아볼게요. fx가 축이 2니까 a에 x-2의 제곱 플러스 b. 모르겠어. b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쓰고 문제를 보니까 1하고 4 사이에서 최대값 최소값 그랬거든요. 그럼 x는 1은 여기 있고 4는 좀 더 멀리 있겠지. 이렇게 한 칸, 두 칸. 요렇게 봤을 때 뭐 어떠고 저떠고 뭐 그런 말이죠. 근데 이제 최대 최소를 알려줬는데 최대가 27이고 맥스가 27, 최소가 15인데요. 그럼 최소는 이제 2일 때 15니까 여기 2 집으면 b가 15라는 소리잖아 이게, 그지? 요 상황이라면 1번 케이스라면 b가 15고요. 15. 그럼 4일 때 27 돼야 되니까 4를 대입해봐요. 4를 딱 대입해보면 4a 플러스 15가 27이야. 그러면 a는 3인가? 맞니? 오케이. a가 3이니까 fx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fx가 3의 x-2의 제곱 플러스 15입니다. 자, 좀 전개해서 쓸게요. 마이너스 12x에 자, 플러스 27? 맞니? 요거죠. 그죠? 이렇게 쓰고 보면 이제 다조건을 안 했잖아. 다조건 체크합시다.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맞나냐? 저게 x축과 맞나? 내가 볼 때는 안 만나는데. 왜냐면 이게 12가 될 때가 완전 제곱식이잖아. 12가 될 때보다 훨씬 큰데? 그러니까 이거를 12 더하기 15라고 째놓으면 27을 이게 3의 x 여기 있네.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만큼만 봐도 딱 봐도 완전 제곱식보다 크니까 안 만나겠지. 꼭지점이 저기 위에 붕 떠 있는데 x축과 안 만나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아니라 이 케이스란 소리죠.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케이스겠지. 이건 체크 안 해도 됩니다. 식만 적고 바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럼 fx가 같은 방법으로 a의 x-2제곱에 플러스 b인데 똑같거든요, 이거. 여기는 이제 대신에 최대값이 27이니까 b가 27인 상황이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1에서 4까지 이렇게 있을 때 최소값은 4일 때 생기거든. 그래서 f4를 계산해 보면 여기 이제 4a 플러스 27인데 이 값이 15라고 했으니까 넘기면 a는 마이너스 3이 나와서, 그죠? 이렇게 나와서 위로 볼록인 이런 함수가 만들어지죠. 이게 확정된 f고 여기다 3을 집어넣으세요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24가 되겠죠. 3 집어넣으면 1이고 마이너스 3이고 27이니까 정답은 24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뭐 생각보다 이거는 어렵진 않으나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문제예요. 나오면 맞춰라. 저 정도는 맞고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 돼가지, 그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8번 주제. 요거는 조금 설명할 게 있어서 이 문제가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에 원래는 빈칸 채우기 문제였어요. 빈칸 채우기 문제 알지? 길게 했고 쭉 서술인데 그 빈칸 다 지워버리고 그냥 낸 거야. 해강구에서 해강구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자꾸 이상하게 어렵게 내고. 근데 이것도 이것뿐만 아니라 옆에 선생님이 기록해 놓은 그 33번이나 34번 이런 건 다 이제 센텀고에서 예전에도 많이 나왔고 그랬던 문제거든요.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걸 할 때 필요한 이제 사전 지식이 있는데요. 사전 지식이 뭐냐면 만약에 어떤 이차 함수든 뭐 로그 함수든 지수 함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떤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상황이 있다고. 이 직선이 mx 플러스 n이라고 합시다. 그럼 만약에 여기가 알파에서 만나고 여기에서 베타에서 만나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가 점이 a고 여기가 b면 이 ab라는 저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 않니? 여기 좌표를 이렇게 알파 콤마 뭐 m 알파 이렇게 잡고 베타 콤마 m 베타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두 점 사이에 거리 써서 막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닌데 그거보다 조금 쉬운 방법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뭐 할 거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고지고대로 풀면 계산이 되게 복잡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안 풀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자. 여기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라고 생각해봐요. 직선. 얘가 만약에 직선의 기울기가 2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내가 이 간격을 알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입니다. 이 알파 베타는 근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x 좌표의 간격을 말하는 거야.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x 좌표의 간격 두 근의 차를 세팅을 했다 칩시다. 그때 이 친구를 어떻게 예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거야. 이 친구는 루트 5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예요. 기울기가 2일 때, 네, 여러분들이 이게 귀납적으로 한번 찾아봐. 어떤 상황인지. 자, 기울기가 3이야. 3이야. 그럼 이게 내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일 텐데. 그 상황에서 요 길이는 루트 10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그거는 그냥 기울기의 성질 때문에 그래요. 기울기가 2라는 것은 1, 2, 이게 기울기잖아.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럼 여기는 루트 5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1대 2대 루트 5의 b가 기울기가 있는 직선에서는 성립하는 거야. 맞죠? 근데 현재 이 길이를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뒀으니까 이 길이는 거기다가 루트 5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기울기가 3인 직선은 1대 3대 루트 10이니까 이 길이에 대해서 루트 10만 곱하면 되지 않니? 라는 얘기야. 얘를 일반화시키면 기울기가 m이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썼어.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m이라면 여기 루트 1 플러스 m 제곱 아니냐, 그 얘기죠. 피타고라스는 쓴 거야. 1m 제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에다가 얘를 곱하면 이 길이를 예쁘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그죠? 요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31번.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4분의 3. 자, 이 참수와 y는 mx가 만나는 두 점이 a, b인데 그때 뭐 5a분의 1 더하기 5b분의 1이 뭐 일정 값을 갖는데 k가 뭐냐? 이거 뭐 저게 끝이야. 알려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게 끝이야. 와, 심하다, 맞지? 자, 일단 그려봅시다. 이 친구는 근이 어떻게 되냐면 y에 0 넣고 넘기고 3 곱하면 x제곱이 4분의 9니까 2분의 3이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3인 이런 상황이에요. 자, 조금 더 내리고요. 자, 저런 상황에서 y는 mx니까 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있을 거야.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자, 여기를 알파 콤마 m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베타 콤마 일단 m 베타라고 작도를 할게.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얘의 값이 항상 일정하니까 그거 구해보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통분을 할게요. 5a 곱하기 5b분의 5a 플러스 5b의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5a 플러스 5b는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잖아. 그래서 5a 플러스 5b라는 것은 ab 길이고 저 ab 길이는 아까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뭘 곱하면 되냐면 루트에 1 플러스 m 제곱을 곱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이해 갑니까?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 세팅했다 칩시다. 그죠? 여기가 알파고 x좌표, 여기가 x좌표 베타인데 그러면 요 간격, x좌표의 차가 두 분의 차인데
기울기가 m인 상황이잖아요. 여기 y는 mx니까. 그지? 그럼 이 길이에다가 루트 1 플러스 m제곱을 곱하면 AB 길이가 한 방에 나온다고 아까 여기서 설명했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AB 길이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게 분자는 해결이 된 거야. 밑에 이제 AB 곱하기, OA 곱하기 OB를 할게요. 이게 뭐 다른 방법이겠니? 똑같지 않을까? 그 OA 길이는 결국 이게 길이로 보면, 이거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 뭘 주의해야 돼? 어? 뭐? 그렇지. 이게, 이렇게 잡으면 알파가 음수인 거잖아. 근데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뭐 알파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m제곱을 해버리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음수가 나와요. 근데 지금 길이란 말이에요. 이 OA, 이건 선분의 길이잖아. 그런 거 주의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OA의 길이. 맞니? 똑같습니다. X좌표에다가 요거 곱하는 거 똑같습니다. 곱하기 요 OB 길이는 베타에다가 루트 1 플러스 m제곱 곱한 거. 됐죠? 자, 그러면 저거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되냐면 지금 이게 분자고 분모가 1 플러스 m제곱 루트 1 플러스 m제곱이 두 개니까 그냥 일단 1 플러스 m제곱이라고 쓰고요. 그 앞에 곱한 건 마이너스 알파 베타네. 그지? 남은 게 마이너스 알파 베타인데 그럼 저 알파 베타가 뭔지를 찾으러 가야 되잖아. 그 알파 베타는 뭐냐면 이 2차 함수랑 이 2차 함수랑 이 직선에 연립한 근이잖아요. 그래서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4분의 3 이퀄 mx 하고 양변에 12를 곱하면서 적당히 넘겨주면 4x제곱 마이너스 12mx 여기다 12 곱하면 9인데 넘어가서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맞나? 맞는 것 같아, 그지? 계산 틀린 거 없죠? 그래서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4분의 9거든, 이게. 마이너스 4분의 9.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는 그냥 4분의 9네.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4분의 9에다가 아직 여기는 1 플러스 m제곱이 있고 위에는 루트 1 플러스 m제곱이 있고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 남아있어요. 이제 우리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 구하면 됩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여기서 구할 수 있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왜 이런 거 할 줄 알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얘분의 얘를 제곱을 하면 3m 제곱이니까 9m 제곱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4분의 9니까 플러스 9거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9를 이상하게 썼네. 요렇게. 맞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아니라 베타 마이너스 알파거든.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했는데 선생님이 베타를 알파보다 크게 잡았으니까 양수로 가고 루트에 9 가로 열고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밖으로 나와서 3의 루트에 1 플러스 m제곱이네. 와, 1 플러스 m제곱 잔치다, 그치?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m제곱 루트 m제곱 합쳐갖고 그냥 1 플러스 m제곱이고 밑에도 1 플러스 m제곱이 있으니까 날아갈 거고 남은 게 4분의 9에다가 여기는 3이죠. 그래서 이게 답이네. 9분의 12. 요거는 날아갈 거고 여기만 계산해주면 되죠. 그래서 알맞은 k 값은 9분의 12, 3분의 4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 문제 상당히 까다롭죠. 거의 킬러 수준의 문제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교 시험에도 언제든 출제가 될 수 있다. 자, 기억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9번 테마. 이제 아까 했던 거 작년 부은고 시험 문제. 선생님이 문제를 쓸 텐데 한번 문제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생각보다 내가 쉽게 풀 거긴 한데 어려웠어. 처음 보면 되게 어려워. 이거 근데 작년에 이거 수업 시간에 했거든. 나올 것 같아서 했는데 나와가지고 얼마나 기분 좋았는데. 근데 그 수업을 들은 학생이 7명인데 부은고 학생이 거기서 4명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한 명만 맞췄어, 세상에. 수업 시간에 한다고 다 맞는 건 아니잖아. 다른 친구들은 부분 점수는 받았어. 이게 무선 마이크를 선생님이 박동명 선생님이 주셔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단점이 있어. 근데 이걸 펴면 튕겨서 나가. 이게 안 좋아. 그래서 합시다. 35번 문제 대충 읽어봤어.
뭔 소리야? 모르겠지 뭔 소리인지. 이게 문제는 정말 잘 냈고요. 한번 해봅시다. 35번이 부은고시험 문제였고요. 36번이 실제 모의고사 30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라인이야. fx가 되게 그래도 이거 엄청 큰 힌트야. 이렇게 준 거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gx가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 이 b하고 c는 다 페이크야. 저런 거에 낚이면 아무것도 못 해요. fx 곱하기 gx 이퀄 0의 얘의 근이 알파랑 베타야. 그렇네, 그지? 그 다음에 fx 이퀄 gx 의 근은 알파랑 베타 플러스 2래. 근데 이제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고 했고요. fx 빼기 k gx 빼기 k는 0. 이 세실근을 갖는데 합이 10이다.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k를 구하시오. 와, 너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거를 막 이렇게 미지수로 펼쳐놓고 쓰면 죽었다 깨나도 못 풉니다.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전개해가지고 근이 알파니까 알파 한번 집어넣어볼까 베타 집어넣어볼까 그럼 망한다고. 아예 해결 자체가 안 돼요.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프의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거든요. 자, 일단 가겠습니다. fx는 대충 그려놓을 수 있겠죠. 여기 알파라고 찍고 이쪽에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알파라고 찍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그릴 수 있겠죠. 여기 x축이 알파를 중근으로 가지니까 저렇게 그리겠지. 그 다음에 이걸 잘 봐요.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 근이 알파하고 베타야. 그지? 그죠? 근데 상식적으로 F는 근이 알파밖에 없잖아요. 중근. 그러면 가능한 G 상황이 G가 베타를 중근으로 갖는 상황이랑 G가 알파 하나, 베타 하나를 근으로 갖는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베타를 중근으로 갖는 이차 함수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모순이라고. 요거 만나는 점이 알파에서 만나야 되는데 두 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알파에서 안 만나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아닌 거야. 서술형이었으니까 그 얘기를 써야 돼요. 만약에 서술형이었다면.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족하는 G는 베타를 중근으로 갖거나 아니면 알파 하나, 베타 하나를 근으로 갖는데 만약에 G가 베타를 중근으로 갖는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베타 중근으로 갔는데 2차 계수가 조금 더 뾰족하게 이렇게 그려야 될 거 아니야, 베타를. 그지?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여기랑 여기밖에 안 생기니까 알파를 교점으로 안 갖는다고. 여기에 모순이니까. 차라리 뭐 여기를 뭐 1번 조건, 2번 조건 이렇게 해서 뭐 2번 조건의 모순이므로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상황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남은 상황은 저 G가 알파 하나, 베타 하나를 근으로 갖는다는 소리인데 그럼 그려보면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 하나 지나고 여기 하나 지나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맞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기 이 조건을 동시에 생각하면 오, 여기가 베타 플러스 이겠네 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맞습니까? 교점이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 여기 하나인데 그게 이제 이거래. 알파랑 베타 플러스 2. 여기는 베타 플러스 2네. 그러는 순간 일단 대충 그래프는 잘 잡은 것 같은데 이게 뭔 소리냐를 또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저거 해석해보면 fx가 k거나 또는 gx가 k인 이게 이렇게 y는 k를 딱 껐을 때 얘가 지금 f고 얘가 g잖아요. 그러니까 y는 k라는 이 직선이 y는 k라는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이 직선이 얘랑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그럼 어디서 꺼야 돼? 대충 딱 보이죠? 이렇게 끄면 4점일 거고 뭐 2점 여기밖에 없네. 그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죠. 좀 그림이 안 예쁘다. 이렇게 얘가 y는 k예요. 이렇게 그어졌을 때 이제 여기랑 여기 좌표는 아니까 저 좌표를 찾아서 그거 다 더해서 10이다 뭐 이런 걸 하자고 할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풀이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가 뭘까? 여기 대충 뭔 것 같아? 여기 딱 보여야 돼.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문제의 핵심은 대칭성이라 했잖아. 딱 보이죠? 베타에서 이만큼 간 게 이거잖아. 이 함수에 대한 이거니까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2겠지. 간격이 2겠지. 여기 간격이 2여야 되죠. 여기 간격이 2인 것처럼. 맞죠? 근에 대해서 같은 라인이니까 대칭성을 만족한다. 저거. 이거는 일단 모르겠는데 모르니까 네모라고 합시다. 초등학생처럼. 네모라고 하면 뭘 대칭성을 쓰면 되냐면 이번에는 fx의 대칭성을 보면 된다고. 요 fx가 평균이 알파니까 요 베타 플러스 2랑 이 파란 색깔 네모랑 베타 플러스 2를 반으로 나눈 게 알파야. 이 두 점의 평균이 알파라고. 맞죠? 그게 대칭이니까. 그러면 2를 곱해주고 네모는 2알파 빼기 베타 빼기 2가 되죠. 여기 점이 2알파 빼기 베타 빼기 2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제 다 했어. 이제 요 조건을 써서 세 실근의 합이 10이다를 써서 계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알파 빼기 베타 빼기 2 더하기 알파 빼기 2 더하기 베타 플러스 2 더하면 빵인데 지워볼까? 2 지워지고 베타 지워지네. 3알파 빼기 2가 10이에요. 알파는 4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까지 쓰면 이게 12점짜리 문제인데 이까지 쓰면 한 5점 정도 받았을 거예요. 베타 구하는 게 또 어렵거든요. 이제 이거는 알파를 구한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베타를 구할 방법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원초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서 이걸로 가는 겁니다. 자, fx식을 쓰면 이게 fx고요. 이퀄 gx는 근이 알파하고 베타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그지? fx, gx 최고차계수 2고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됐죠? 자, 이 친구를 x-알파로 나눌게. 괜찮아요. 그죠? x-알파로 나누겠습니다. x-알파로 나누면 x-알파는 2x-2베타가 되죠. 그지? x-알파로 하나 나눴어요. 됩니까? 근데 알파가 4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여기서 x는 넘어가면 x는 2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얘가 4니까 아니야. 소리. 이게 그러니까 요거 연립한 근이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 플러스 2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그죠? 요거 연립한 근이 알파고 하나는 베타 플러스 2라는데 여기 알파라는 근은 하나는 제끼면 남은 이 x가 베타 플러스 2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요거 이해 갑니까? 그지? 알파는 하나 날렸어. 왜냐면 요 연립한 근이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 플러스 2인데 알파가 근이 되는 건 하나 날렸고 남은 x 값은 이건데 얘가 베타 플러스 2다. 알파가 4라고 했고요. 그러면 넘어가면 베타가 6이네. 이렇게 베타를 구합니다. 와, 이제 다 했어요. 알파 베타 다 했고 그러면 이게 4 더하기 2니까 10 하고 이제 k만 구하면 되죠. k는 뭘로 하면 되지? 여기 있죠. 여기 알파 베타 근 다 했으니까 gx식을 여기서 다시 가져와서 쓰면 gx가 최고차 계수 2에 근 하나가 4고 하나가 6이었는데 여기에 베타 플러스 2를 넣든 알파 플러스 2를 넣든 뭐 넣어볼까? 이게 4였으니까 2죠, 그죠? 여기다 2를 넣은 게 k거든. k를 구하려면 g2니까 2를 넣어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돼서 16이네요. k가 16이었고 싹 다 더하면 2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죠? 이게 이제 작년 부은고 킬러 문제였다. 부은고 친구들은 잘 보고 공부하면 좋겠죠? 너 작년 부은고 시험 문제 있나? 없어? 가해 안 받았어? 알았지? 그럼 다시 풀어봐. 알았지? 줄 거야. 내일 주겠지? 내가 줄 거야. 자, 이제 2개만 더 하면 되겠죠? 자, 조금만 힘냅시다. 90분에 될 줄 알았는데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길었네. 알았어. 올려줄까?
알았어. 잘 가라. 이거는 작년 해강에서 가장 어려웠던 객관식 문제입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뭔지 알겠지? 숫자가 더러워가지고. 문제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38번 있잖아. 이게 그 올림포스 책 스텝 3에 있는 문제거든요. 작년에는 해강이 이제 올림포스를 보충 교재로 써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변형 문제들을 수업 중에 우리가 연습하고 했거든. 그래서 올림포스 문제를 그대로 실어놓은 게 38번이고, 요 38번을 학교에서 변형해서 출제한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보기차식의 근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겠지. 그지? 보기차식이니까 저걸 인수분해를 하면 이게 무슨 이게 T1, T2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인수분해가 되면 이런 식으로 된다 칩시다. 그랬을 때 이게 미안, 이렇게 할게요. 그 x제곱을 만약에 t라고 두면 2차 방정식인데 t가 알파 베타 만약에 두 개의 근을 갖는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면 x제곱이 어떤 양수 x제곱이 어떤 양수라서 x가 실근이 4개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두 개 다 양근을 가져야 실근이 4개가 나온다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t에 대한 2차 방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 말고 근의 부호가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이렇게 가지면 사실 x제곱이 어떤 양수 이런 놈 하나랑 x제곱이 어떤 음수 이런 놈 하나로 나올 거잖아. 그럼 얘는 실근이 나오지만 얘는 i 붙어갖고 허근 2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실근 허근 조건을 이 근들의 치환한 2차 근들의 부호로 판단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얘가 일단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판별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판별식을 쓸 거냐면 x제곱을 내가 t라고 놨다 치면 이 식이 이제 t제곱 빼기 2에 뭐 이렇게 써지겠죠. 1012에 t에 플러스 a제곱 빼기 2024 a에 4044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t에 대한 판별식을 쓰면 요거 짝수 쓸게요. 그러면 021의 제곱 1021 맞지? 1012구나. 빼기 저 뒤에 거 저거 4044.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부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거 제곱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조금만 관찰을 해보면 이거 2배가 이거라서 다 사라져요. 사라지고 남는 게 1012의 제곱, 이걸 제곱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빼기 4044만 남아요. 양수거든. 이거 제곱한 게 이거보다 훨씬 클 거 아니야. 당연히 양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식의 구조, 그러니까 그래프의 구조가 여기 이제 t축이면 요거 아니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붕 뜨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이런 상황이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차근차근 찾아봅시다. 기억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그러니까 요 4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A라고 했어요. 그지? A 값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바뀐다는 소리고, 기억은 F0은 0이냐 이렇게 질문했잖아. 그러니까 A가 0일 때는 실근이 없냐 이 소리예요. 그죠? A가 0일 때는 어떤 상황인지 판단해 보면 되겠죠. A가 0일 때는, 자, 요 식을 봐봐요. A가 0일 때는 상수항이 4044고 상수항이 4044면 상수항의 부호가 양수야. 그러면 두 근의 곱이 양수란 소리니까 이 상황 아니면 이 상황이란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근데 A가 0이면 두 근의 합이 음수가 되지. 왜냐면 여기 1차 계수가 2 곱하기 1012니까 2024, 양수 2024니까 두 근의 합이 음수잖아. 두 근의 곱은 양수인데 두 근의 합이 음수면 이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알파 베타 둘 다 음수면은 둘 다 흑은일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다음 니은. 니은이 A가 1이나 2021이면 중근을 간다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근 세팅에서 중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봅시다. 그죠? 중근 가지려면 만약에 이 세 가지 경우는 지금 중근 가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이고 여기가 2야. 그러면 x제곱이 1, x제곱이 2. 이게 중근이냐? 그런 거 아니잖아. 이 풀마 1이고 이 풀마 루트 2니까 서로 다른 내실근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 중근을 가지려면 0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 뭐 이쪽으로 지나가든 이쪽으로 지나가든 일단 0을 지나가야 돼요. 그지? 이게 0을 지나간단 말은 t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이 0이라는 소리지. 맞잖아. 이게 이거랑 이게 근일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든 아니면 이렇게 되든 어쨌든 0이란 t란 2차 방정식이 근을 0을 하나 가져야 중근을 가집니다. 이렇게 안 되고 아까 말했던 이런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은 전부 다 무슨 x제곱이 뭐 이렇게 돼서 풀마 루트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중근이 안 생긴다고. 중근 생기려면 0을 지나가야 돼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0을 지나간다는 소리는 두근의 곱이 0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이 두근의 곱 있죠, 이거? 이 두근의 곱. 이게 빵이라는 소리예요. 자, 저게 빵이 되는 a가 1 또는 2021이냐 이 말인데 저기다 a에 1 넣으면 0이 되니?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2021을 넣어도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거 판단은 쉽거든요. 근데 저거를 저렇게 판단하면 디귿을 못 풀어요. 그래서 디귿을 위해서 그럼 저게 0이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근데 저게 그러니까 a 제곱 빼기 2024에 a 더하기 4044에다가 a에 뭐를 넣으면 저게 0이 될까를 한번 찾아봐. 대충 여기 4044니까 여기 만약에 a가 2면은 마이너스 4048이죠. 더하기 4044 있고 a가 2면 여기 4니까 이렇게 하면 4048이 빵 되네. a가 2일 때 0이 돼요. 1일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a가 2일 때는 중근을 갖는 거 알겠어. 근데 2021은 왜 준 거야? 지금 니은 질문이 a가 1일 때랑 a가 2021일 때 중근을 갖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2021일 때. 근데 이거 말고 이거 아니고 a가 2일 때 중근이었거든. 그럼 이거 말고 혹시 뭘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죠. 2022 돼? 어떻게 알아? 인수분해 했어? 이거 인수분해 되나? 아, 되네. 2022랑 2로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이거 말고 a가 2022네. 오케이. 이렇게. 저거를 알아야 디귿을 풀 수 있다고. 디귿을 딱 보면 그러면 F에 2021이랑 2022, 2023이 있는데 F에 2021은 아까 여기다가 2021 넣으면 부호가 뭐가 되게? 여기다 2021 넣으면 부호가 어떻게 되게? 좀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양수? 맞아? 모르겠다. 2021 곱하기 2021 빼기 2024니까 2021 더하기 3 곱하기 2021 더하기 4044는 4 곱하기 2021 아니지. 그냥 4044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는 이거는 20 왜 1, 2야? 2021인데 잘못 썼네. 자, 2021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상쇄시킬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021이니까 얘랑 계산하면 음수인가? 그지? 그러니까 2021일 때는 2021 때는 이게 음수라는 얘기는 두 분의 곱이 음수니까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여기 알파 베타. 그지? 왜냐하면 현재 요거는 항상 양수라서 두 분의 합은 항상 양수거든. 두 분의 합은 양수예요. 이쪽이 플러스라서 2021이든 2022든 2023이든 이쪽은 항상 양수라서 두 분의 합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때문에 합은 항상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사실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겠죠. 알파 베타. 그러면 얘는 허근 자리고 얘는 실근 자리니까 실근만 두 개를 갖는 거야. 그래서 F2021이 2라고 실근 개수 두 개. 오케이? F2022는 얘가 빵이 되는 상황인 거지. 한 개 더 오른쪽으로 오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0이랑 뭐 베타 이렇게. 그러면 실근 한 개, 두 개 하니까 F2022는 3 개겠죠. 실근 3개. 그다음에 F2023은 이제 이렇게 돼서 2023은 4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싹 다 더하면 답이 9가 돼요.
오, 생각보다 엄청 빡세죠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 깜짝 놀라서 작년에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해강고 친구들이 시험 치고 왔을 거 아니야. 아 선생님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빡세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아 이거는 이제 작년 양홍고 문제인데 아 이거 킬러라고 하기에는 너무 귀엽죠.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해결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39번. fn은 i 플러스 i 제곱 플러스 i 세제곱 플러스 쭉쭉쭉 가서 i의 n승 곱하기 i 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1 더하기 i 세제곱분의 1 더하기 쭉쭉쭉 가가지고 i의 n승분의 1. 자 이렇게 생겼고요. 저 복소수는 4를 주기로 똑같은 값을 가지죠. 그죠? 그 특징을 이용하면 저것도 마찬가지로 4개로 따지면 되는데, 그러니까 1, 2, 3, 4를 조사해 볼 건데 5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4개만 조사하면 돼요. F1일 때는 여기 한 개 남고 여기 한 개 남을 거니까 i 곱하기 i분의 1이라서 뭐지? 1인가요? 이렇게 하고 F2일 때는 앞쪽은 i-1이고요. 뒤쪽은 요게 마이너스 i죠. 마이너스 i에 빼기 1이라서 요거 계산하면 2가 되고요. 3항을 보면 세 번째 보면 이렇게 3개 남고 이렇게 3개 남을 텐데 이렇게 2개 더하면 빵이거든. 맞잖아. 원래 i가 연속적으로 쫙 있으면 건너 더하면 다 0이에요. i의 37승 더하기 i의 39승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0이야. 이렇게 2칸 간격으로 더하면 다 0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 2개 더하면 빵이에요. 이거 2개 더해서 빵이에요. 그러면 남은 거는 i 제곱과 i 제곱분의 1만 남아서 얘도 1입니다. 됐죠? i4는 f4는 4개 할 건데 이거 4개 더하면 0 아니야? 저기도 4개 더하면 0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1, 2, 1, 0이 반복이 되는 거야. 그지? 1, 2, 1, 0이. 근데 질문이 뭐였더라? 1부터 2022까지 F1부터 이 문제는 양홍고 시험 문제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된 거야. 그 올해면 2023으로 출제가 되겠죠. 작년이니까 2022로 낸 거야 이게. 자 그럼 이게 대충 봐도 이게 그 4개씩 반복이 될 거니까 2020은 4로 나눠질 것 같으니까 2020을 4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505인가? 맞니? 그러니까 이 4개 세트가 F1, F2, F3, F4 요 4개 세트가 이 친구의 합이니까 4인가? 1, 2, 1 합은 4니까 505가 4개가 있고요. 더하기 남은 게 2021이랑 2022 얘랑 얘가 남은 거잖아. 그럼 3만 더 해주면 되죠. 이게 답이에요. 답이 2023인가?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킬러 치고는 귀여운 문제여서 안 틀리리라고 봅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런 유형들을 계속 공부를 조금 착실히 해주면 정말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간고사에 다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선생님이 조금 길었는데 좀 늦어서 미안하고 수고했습니다. 마칠게요.